안녕하십니까. 한상성 강사입니다. 이번 차시에는 하드웨어, 다른 내용으로요. 기타 메모리부터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기타 메모리, 어떤 메모리인가요? 그죠? 우리가 앞에 차시를 내용을 한번 이어서 오셨기 때문에 앞에는 D램, S램, 그죠? 이런 메모리도 있었고, 롬도 있었고요. 이 전부 주기억 장치 종류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기억 장치 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플래시 메모리도 있고, 캐시 메모리도 있고요. 가상 메모리도 있네요. 그리고 버퍼 메모리도 있습니다. 이 메모리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럼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되고, 이 기타 메모리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좀 잘 됩니다. 종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한번 살짝 정의를 적어 드리면서 구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메모리입니다. 자, 첫 번째로 플래시 메모리라고 되어 있어요. 플래시 메모리는 EEP롬의 일종이에요. EEP롬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그죠? EEP롬, E가 두 개예요. 무엇을 이용합니까?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전기적인 힘을 이용하면 내용을 읽었다가 저장했다가 썼다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런 전기적 신호를 이용한 플래시 메모리를 어디에 쓸까요? 하면 여러분 MP3 음악 넣고 이렇게 저장했다가 듣다가 음악 들었던 내용이 이제 좀 지루해질 수 있죠. 계속 같은 음악만 들으시면 힘드시죠. 그럼 음악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디지털 카메라 줄여서 디카라고 하죠. 디지털 카메라도 어때요? 사진을 찍고 저장했다가 또 다 찍은 사진은 지우고. 근데 카메라의 배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없으면 거기에 다시 또 충전해서 쓰고.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에 찍었던 사진이 카메라의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됐어요. 그럼 안에 저장된 사진이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나요? 안 지워지죠. 다시 충전하면 내가 찍었던 사진을 볼 수 있고 편집할 수 있게끔 뭐 도와주죠. 카메라가. 그러니까 롬이죠. 비휘발성이죠. 이럴 때 쓰는. 그리고 뭐 PDA 같은 데도 쓰고 있습니다. 아, 플래시 메모리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를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캐시 메모리. 제가 볼 때 캐시 메모리는 정말 잘 나와요. 여기 있는 메모리 종류들이, 기타 메모리들이 다 잘 나오는 편에 속하지만 특히 이 캐시 메모리는 특히 더 잘 나옵니다. 별표를 또 좀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캐시 메모리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합니다.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CPU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죠?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그죠?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치하고 있어요. 위치까지 필요 없지만 그 캐시 메모리가 왜 있어요? 속도 차를 해결해서 빨리 하려고. CPU는 엄청 빨라요. 근데 주기억 장치가 느려요. 그러면 CPU는 빨리 자료를 갖다 주면 나는 빨리빨리 일을 할 수 있는데 늦게 가져와서 일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캐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 그럼 컴퓨터가 빨라지겠죠. 그런 역할이에요.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메모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시 메모리 뭐로 만들어요? S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도 앞에서 설명을 살짝 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주기억 장치의 메모리는, 그죠? 주기억 장치 메모리는 뭐예요? 램이에요. 램. 램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메모리가 부족해요. 책상이 부족한 거예요. 책상이 꽉 차 있어요, 지금. 책을 너무 많이 열어놔서. 부족할 때, 부족함을 위해서. 그죠? 조금 더 책상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이 프로그램이 열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것을 대비한 거죠. 대비하고, 조금 더 큰,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도록.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보조 프로그램.
여기서 보조 프로그램은 HDD입니다. 하드디스크입니다. 램을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상 메모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주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가 이제 보조가 주기억이 되면 안 되는데 이 보조 기억을 주기억인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가상 메모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벌추얼 메모리라고 합니다. 자, 버퍼라는 메모리도 있어요. 버퍼는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해 준다. 얘도 속도 차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두 장치란 뭐 예, 채널과 주기억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장치가 꼭 두 개로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두 장치 간으로 했는데 어떻게든 속도 체계. 하지만 캐시는 딱 정해져 있죠. CPU와 주기억. 그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고 해야 되고요. 여기는 해결하기 위한 임시래요. 임시. 잠시. 그러니까 뭐 영구적인 건 아닌 거죠. 임시 기억 장소를 버퍼 메모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관 메모리, 다른 말로 연상 메모리라는 것도 있어요. 영어로는 associative memory 해갖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내용에 접근을 할 때 주소로 찾아가요. 컴퓨터 안에 내용도 주소라는 걸 찾아가요. 우리 집 주소 찾아오듯이. 되게 신기하죠. 어드레스, MAR에 보면 메모리, MAR이 메모리 어드레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MA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주소 레지스터예요. 주소가 어드레스죠. 그런데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는 내용을 찾아갈 때 주소로 찾아가지만 얘는 주소로 찾아가지 않고 안에 입력되어 있는 내용의 일부로 그러면 엄청 빨라요. 정보 검색이 신속하다. 빠르게 찾아간다. 신속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가 연관 메모리, 연상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이 기타 메모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문제나 풀어볼까요? 자,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플래시는 뭐예요? 정기적 신호를 이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 위치했다. 얘는 캐시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아니고요.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는 것은 가짜 메모리인 가상 메모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유용하고 주기억 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때 주소 대신에 기억된 내용의 일부를 찾습니다. 이거는 연관 또는 연상 메모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플래시입니다. 정기적이죠. EEP롬이죠. EEP롬. 이 두 개죠. 수정이 가능한. EEP롬. 그래서 MP3나 휴대전화 디카했습니다. 4번. 답이 보이실 것 같아요. 가상 메모리로 오는 것이 나왔습니다. 가짜 메모리네요.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써야 되겠죠. 근데 1번은 EEP롬의 일종으로 뭐예요? EEP롬의 일종. 플래시 메모리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리고 주기억 장치보다 내 책상보다 큰 용량을 쓸 때 실행해야 되는 거. 이게 답이겠네요. 가상 메모리. 그죠? 주기억 장치와 주기억 사이 위치, 속도항상. 자, 이거는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기억과 주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얘를, 주기억보다는 중앙 처리 장치. 이게 낫겠죠. 그죠? 주기억과 주기억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캐시 메모리가, 되겠죠. 그리고 두 장치 간의 속도차 한 네 번째는 뭐예요? 여기는 버퍼 메모리. 임시 나오죠. 그죠? 버퍼 메모리 되겠죠. 옳은 것은 2번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형태의 기타 메모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구체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주기억이 아니고 중앙 장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해 주시고요. 자, 캐시 메모리 잘 나온다 그랬죠? 옳은 거. 캐시는 중앙 처리 장치, 기억 장치 사이에 지키는 메모리죠. 4번이 잘 나오는 내용들 위주로만 지금 안내를 좀 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고요. 이 문제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 지식이고 이용을 하시면 다른 문제들까지 함께 조금 해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보조기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드디스크.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HDD,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SSD도 있고 광디스크도 있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써볼게요. 예, 넘어가고요. 보조 기억 기억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조기억 장치 만나는 건 이제 보조기억 정의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보조기억 장치는 속도는 주기억보다 느려요. 하지만 뭐라고 했어요? 용량이 크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조니까 어떻게 돼요? 비발성이에요.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영구적, 반영구적으로, 예. 영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가져. 대표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 얘는 이제 뭐 자성 물질 나오고요. 자성 물질에다가 원판을 이용해서 아십니까? 그 레코드판 같은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원판을 이용해서. 예.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기존 걸 뜯어보면 안에 이렇게 돌아가는 원판이 돼 있고 회전이 됩니다. 정말. 예. 이거를 여러 장 겹쳐서 만들었어요. 예. 겹쳐서 이렇게.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로 가장 대표적으로는 하드디스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이 하드디스크를 이제 좀 더 개량이 됐고 좀 더 좋아지게 만든 게 SSD라는 하드디스크가 얘는 반도체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하드디스크는 막 돌아가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말 그대로 기계적으로 그냥 바로 컴퓨터 연결되면 바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 판매하시는 이런 곳에서 보면 뭐 5초 부팅, 10초 부팅 막 이런 얘기하는 건 다 이 SSD 같은 빠른 반도체 하드디스크를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두 개를 병행해 쓰고 있고 예, 앞으로는 아마 SSD 쪽으로도 훨씬 많은 사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작아요. 소형화, 경량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본체 크기도 그만큼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시고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어요. SSD. 어떤 장점이 있냐면 하드디스크와 달리 기계적인 지연이라고 해요. 느려진 현상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에러의 확률도 적어요. 그리고 열도 안 나요. 발열, 자극, 소음, 소리도 안 나요. 일반 하드디스크는 웅 돌아가는 소리도 나고 그래요. 열도 나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어서 SSD를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보조기억 장치 CD-롬 들어보셨죠? 동그란 CD 아시죠? 예, 이건 보통 650MB 정도, 뭐 700MB까지 나오는데 보통 650MB 정도의 용량을 가져요. 예. 그리고 이제 CD-롬이잖아. 롬이 ROM이란 영어가 리드 오니 메모리죠. 그죠? 읽기 어떻게 돼? 읽기 전용이죠. 그죠? CD-롬을 읽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읽기 쓰기가 되려면 이제 롬이 아니고 이제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읽고 쓸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롬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롬은 예, 전용인데 자, 여기서 이 CD-롬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가 DVD라고 있죠. 보셨죠? 또 DVD. 영화 저장할 때 많이 쓰잖아요. 얘는 양면을 씁니다. 양면. 용량이 커요, 얘는. 그러니까 앞면이 4.7기가예요. 양면을 쓰고요. 최대로 17기가까지 쓸 수 있어요. DVD. 그죠? 얘는 당연히 영화니까 어떻게 될까요? 뛰어난 뛰어난 음질. 이해되세요? 음질과 화질 그죠? 예, 소리도 잘 나오고 영상도 잘 나오고 예, 예, 그런 매체가 DVD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좀 잘 나오는 예, 용어 중에 블루레이가 있어요. 블루 얘는 선명입니다. 고선명 비디오 저장 장치, 저장 매체, 저장 매체로 합시다. 예,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얘의 특징은 25기가 얘를 외우면 돼요. 25기가로 많이 나요. 25기가 이상 저장이 되는 얘가 블루레이입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예, 하드디스크 용량이 부족해요. 용량이 부족한 것 중에서 메모리 용량이 부족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메모리가 부족한 건 책상이 부족하다는 뜻이었고 하드디스크가 부족하다는 건 저장할 공간이 부족해요. 뭔가 꽉 찼어요. 이런 의미죠. 그럼 이거 어떻게 이제 부족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면은 자주 안 쓰는데 막 저장된 것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 자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백업을 하면 돼요. 어떻게? 압축해서 어디 딴 데 넣어두든지 하고 지워버리는 거예요. 백업하고 압축해서 백업하고 뭐 한다? 이제 삭제하면 지워지니까 용량 확보가 돼. 또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데 프로그램도 설치가 되고 깔린다 그러잖아요. 우리 컴퓨터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지워지면 공간 확보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휴지통 파일을 놔하고 휴지통도 공간 확보가 됩니다. 휴지통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있는 거라서 휴지통을 비우는 것도 용량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스크 정리 기능이 있어요. 추후에 뒤에 한번 나올 겁니다. 디스크 정리하면 뭐 불필요한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휴지통 파일, 다운로드한 파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딱 정리 기능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걸 어떻게 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잘못 지워서 컴퓨터가 동작 안 될까 봐 걱정하시잖아요. 그럴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뭐 웹 브라우저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운받은 사진들이 많아요. 웹 브라우저의 캐시 파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캐시 파일도 삭제하는 것이 가능. 그리고 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서 그런데 확장자 명이 BAK 대문자 쓸게요. BAK 이거 백업 파일이라 지워도 돼요. 그리고 TMP 이건 템프 파일이라 그래요. 그 파일도 지워도 돼요. 이런 BAK나 템프 파일은 삭제도 컴퓨터 켜진데 아무 지장 없어요. 삭제 가능해서 이런 것들도 지우면 용량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공이 부족한 경우까지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기 종류를 해봤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컴퓨터에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속도도 빠르고 기계적 지연이나 에러도 없고 발열도 없고 소음도 적고 소형화 경량화되고 반도체 하드디스크 뭐였어요? SSD. 다음 문제입니다.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광학장치 한 장에 25기가 여기가 중요해요. 25기가 뭐예요? 블루레이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답이죠. 자, 이번에는 기억장치 단위로 용량과 속도가 있는데요. 얘네들도 순서대로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외우려면 용어를 조금 외우셔야 되죠. 일단 기억장치부터 해보죠. 용량입니다. 용량의 어떤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 KB 대문자 다 쓰겠습니다. KB MB GB TB TB 그죠? 자, 제가 할게요. 밑에다가 바이트는 아시겠죠? 바이트. 얘는 키로바이트예요. 키로 이렇게 얘는 키로라 그래요. 키로 얘는 메가라고 했습니다. 메가 그리고 여기는 기가라고 읽어요. 기가 그리고 테라라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을 외울 때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외우셔야 돼서 그래요. 테타라고 그럽니다. 키로는 10의 3승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얘는 10의 6승, 3승씩 늘어나요. 10의 9승. 이제 쓰기가 어려워서 지수승은 바로 그냥 이렇게 메모를 하겠습니다. 15승입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예요. 근데 10의 3승하고 같은 게 2의 10승이에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메가는 2의 20승입니다. 여기는 2의 30승이에요. 10의 9승입니다. 여기 10의 9승이에요. 여기는 2의 40승, 2의 50승. 이 같은 용량으로 쓰여요, 우리가. 용량이 1로 가서 커지는 거죠? 키로, 천, 그죠? 메가, 100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용량 단위입니다. 요즘 우리 하드디스크 1테라, 2테라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곧 페타도 나오겠네요. 그죠? 페타는 용어로. 자, 그 다음에
처리 속도 단위를 하겠습니다. 처리 속도 단위. 예, 요것도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 영어로 되어 있는데 ms US가 아닌데요. 일단 설명을 할게요. fs MS를 밀리세커라고 합니다. 밀리세커. 밀리세커. 해볼게요. US가 아니고 이게 생긴 게 원래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이 길면서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긴 S예요. 마이크로 세커입니다. 그래서 제가 쓸 수 없어요. 이걸로 썼는데 마이크로라고 이거. 마이크로 얘는 마이크로 세커예요. 그리고 NS를 나노 세커라고. 속도입니다. 속도. 오른쪽으로 할수록 빨라져요. 피코 세커. 피코. 얘는 펜토라고 그래. 펜토 세커. 고 세커.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있습니다. 밀리는 그래도 쓸게요. 예. 10의 3승인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3승씩 쭉 계속 하면 돼요. 12승이 되겠네. 3의 12승. 햄토는 10의 마이너스 15승. AS는 10의 마이너스 18승. 속도 여기 제일 빨라요. 여기 제일 느려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아토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골라보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순서의 개념으로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또 하나 더 순서를 해보면 기억장치의 어떤 접근 속도, 기억장치 속도가 누가 빠릅니까? 예, 빠른 것부터 예, 느림 순으로 이렇게 하는 뜻이죠. 제일 빠른 건 레지스터. 그 다음 주기억. 주기억에는 디램, SRAM이 있었잖아요. 디램이 더 빨라요. 디램 중에서 더 빠른 애가 있어요. SRAM이 더 빨라요. SRAM. 얘가 뭐예요? 캐시입니다. 그 다음에 D램이고, 그 다음에 롬이고 이래요. 램롬은 주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로 넘어가요. 보조 기억에는 하드 디스크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 빠른 거는 이제 집 디스크라고 있어요. 집 디스크. 집 디스크도 있고, 그리고 CD롬도 있고, 그리고 플로피 디스크가 있어요. 요즘에 쓰진 않지만 예전에 USB 나오기 전에 플로피 디스크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가장 느린 게 자기 테이프라고 해서 카세트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는 카세트 테이프가 우리의 저장용지였어요. 이렇게 접근 장치 속도까지도 빠른 거 느린 거 고르기 시험 문제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가 있나 볼까요? 다음 중 가장 큰 거. 그럼 우리 어떻게 돼?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바이트, 킬로, 메가, 기가, 테라. 여기가 제일 크네.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순서를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입니다. 처리도 느린 거부터 빠른 거. 우리가 조금 전에 썼을 때 밀리, 마이크로, 그죠? 나노, 피코, 펜토. 요 순서겠네.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1번이겠네. 거꾸로 나와요. 빠른 거부터 느린 순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토, 펜토, 피코 2번이 되겠네요. 답이 달라지죠. 맞나요? 이거는 빠른 것부터 느린 거. 지금껏 느린 것부터니까 1번. 답이 1번, 2번 왔다 갔다 하겠다. 그죠?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이 맞죠? 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면 표시 장치까지 해서 하드웨어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표시해 주는 것은 모니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모니터에 대한 종류와 픽셀이나 해상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도는 꼭 알고 가겠습니다. 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종류. 종류인데 이렇게만 적으면 이상하니까 모니터의 종류라고 할까요? 모니터의 아니면 뭐
표시 장치의. 자, 일단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거의 많이 사라진 CRT, 예, CRT. 음극선관이라 그러고, 요즘 구경하기도 많이 힘들어졌. 이렇게 이제 모니터 D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는, 그죠? 그래서 과거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의 형사들이나 이렇게 사무실에 보면 나오는 모니터. 요즘은 이제 구경하기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LCD가 있어요. LCD. LCD를 액정, LED라고 적었네. 죄송해요. LCD입니다. LCD. 액정 모니터고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액상 잉크가 들어있고, 이 액상 잉크는 일반 잉크가 아닌 힘을 가면, 전기적인 힘을 가면 이렇게 배열이 되고 막 표시가 되는 그런 액정. LCD라. 여러분들 되게 옛날부터 쓰고 있었어요. 계산기 생각 한번 해보시죠. 계산기 쪽에 숫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손으로 꾹 누르면 잉크 퍼지죠. 예, 그게 LCD예요. 과거부터 썼었습니다. 예, 그래서 LCD 모니터가 나왔다가 예, 또 PDP라고 해서 PDP는 플라즈마,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이에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판넬이에요.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라고 해요. 플라즈마만 재볼게요. 공간상. 예, PDP. 이 PDP는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아르곤과 질소가스를 넣고 막 이제 램프를 꼽아 가지고 예, 램프에 불이 켜지는 형태인데 이 램프가 되게 작은 거예요. 이게 뭐 전기도 많이 먹고 막 이게 무겁고 예, 그래서 PDP는 그다지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예, 그거보다 좀 더 가볍고 좋아진 예, 뭐가 나오겠습니까? LED가 나오죠. LED. LED를 이제 줄여서 LED도 있고요. LED도 있어요. LED도 있고 OLED도 있어요. 그 이제 더 OLED는 좀 더 이제 개선이 된 건데 LED나 OLED나 뭐 두 개 같은 LED니까. 근데 OLED를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가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요. 빛을 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모니터 표현이 되는 거죠. 참 기술이 많이 좋아졌죠. 이런 모니터들이 요즘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모니터, LCD 모니터 뭐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픽셀이란 용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픽셀은 점이에요. 점이에요. 근데 그림점이에요. 글자 점은 돋더라 그럽니다. 그림점이고요.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죠. 우리 지금 모니터에 이 픽셀로 구성돼서 우리 지금 글자도 보이고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픽셀이라는 용어 알았으면 좋겠고요. 해상도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오죠. 영어로 레졸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모니터나 출력 장치의 선명도입니다. 이게 밝기라는 문제가 나오면 틀린 거예요. 밝기 아닙니다. 밝기 아닙니다. 선명도입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선명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모니터의 크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니터 크기 우리가 뭐 17인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센치로도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크기는 모니터의 대각선의 길이를 잰 거예요. 센치로 재면 센티미터가 되고 센티미터를 인치로 바꾸면 인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이가 대각선 길이라. 모니터 크기는 대각선 길이다. 이거 다 알아놓으시면 문제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고요. 점 간격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잘 안 나와요. 영어로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도트 피치. 네, 도트 피치. 점 간격. 이게 이 점과 점 사이, 픽셀과 픽셀 사이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픽셀들의 간격, 공간 간격 뭐 이런 거죠. 가까울수록 어떨까요? 해상도가 높겠죠. 가까울수록 잘 보이겠죠.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까울수록 더 잘 보이고 멀리 떨어질수록 낮아지겠죠. 그래서 도트 피치는 가까울수록 해상도가 더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특징들이 여기에 나와요. 화면 표시장. 참고를 좀 해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모니터 화면이 화면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시하시는지 픽셀 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얘를 뭐라 합니까? 세밀하게 표시돼. 뭐라 그래요? 해상도라고.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해상도를 선명도라고 합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번 차시까지 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조금 컴퓨터 일반 분류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좀 구분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드웨어를 이번 차시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차시에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또 관련 쪽으로 축약,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니 예, 열심히 학습을 좀 해주시고 공부를 해주시고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필기 시험을 꼭 합격하셔서 예, 실기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예, 컴퓨터 관련 능력 2급 자격 시험에 예, 취득자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차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